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랩스의 김선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땡큐. 네, 굉장히 이제 사람이 없지만 영상으로도 촬영이 된다고 해서 이제 영상을 또 촬영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과 1대1로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hands up if you are devs? 개발자분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생소한 것들을 접근을 하기 전에 이 발표를 좀 들으시면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일단은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16년도부터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가상자산 거래소, 중소거래소에서 이제 혼자서 바스프랑 이제 ISMS, AML 이런 것들 취득을 이제 다 리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취득을 한 다음에 이제 거래소 나와서 지금 나무랩스라는 개발사를 차리게 됐고요. 뭐 지금은 이제 한 3년 정도 된 나무랩스라는 블록체인 전문 개발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 개발자로 이제 근무를 하기 전에는 해커로 화이트 해커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MBC, SBS, JTBC, YTN 이런 데에 조금 이제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 재밌는 니어를 이제 저도 보면서 참 재밌었던 거는 이제 추상화에 대해서 저도 한 6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탈릭이 말하는 계정 추상화에 대해서 저 6년 전에 이미 구현을 해서 이제 가동을 하고 실제로 이제 프로덕션 레벨로 해서 이제 소매 한 100곳 정도에다가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험을 했던 내용들이 이제 와서 또 다시 이제 업계에서 거론이 되고 실제로 이제 어답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보면은 기분이 참 묘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룰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랩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최신 기술들, 최신 이더리움 트렌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조금 남들보다 좀 빨리 그런 걸 적용을 해보는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하는 개발사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이제 어떠한 새로운 블록체인이나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는 항상 뭐부터 집중을 하냐면 이 철학부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술이 왜 탄생하게 되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을 하고 나서 그 해결책들을 바라볼 때에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또 응용력도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 관점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드리고자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니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제가 파악하기로 제가 이제 문서들을 보기로 지금 현재 일단 블록체인 생태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메인넷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 다 쓰기도 힘들 만큼 많은 메인넷들이 존재하고 또 많은 토큰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갑들도 당연하게 굉장히 많아지고 또 이런 체인들도 연결하기 위한 아예 이제 체인리스트 같은 서비스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체인들과 지갑들이 범람하고 있는 게 지금 블록체인 생태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니어 프로토콜에서는 단편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정말 좋은 블록체인 메인넷들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다 각각 단편화되어 있다는 거. 이게 니어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정말 의미 있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그 해결을 했을 때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니어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스트랙션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계속 업스트랙션 데이, 뭐 업스트랙션 추상화가 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추상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설명하라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블록체인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블록체인을 씀에 있어서 블록체인을 잘 몰라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화라는 단어를 잘 몰라도 사실 괜찮아야 돼요. 그게 추상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추상 미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 그래서 무언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그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보이고자 하는 속성만을 남기고 모든 거를 숨기는 것, 이거를 이제 추상화다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은 추상화란 단어를 쉽게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블록체인 생태계는 굉장히 단편화되어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추상화의 반대말인 구상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을 제대로 활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걸 굉장히 구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래야지만 쓸 수 있는 게 지금의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추상화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대략 좀 감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더리움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오스 기반으로 계정 추상화를 만들게 됐던 이유가, 네이티브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오스 계정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정을 만들려면은 지갑 주소 만들려면 한 3만 원 정도 냈었어야 돼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그 튜링 완전성을 이용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또 하나의 계정을 계정 위에 만드는 그런 이제 일들을 했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더리움 진영에서도 가스비라는 문제들과 또 이제 시그니처 서명 검증 방식들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카운트 업스트랙션 ERC4337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제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스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 중에서 계정 추상화 지갑 제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각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유저가 이제 이더리움을 다른 유저에게 전송하게 되면 대략 이더리움 체인에서는 2만 1000 가스 정도를 내게 되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화로 1,700원 정도의 가스비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계정 추상화로 만들어진 지갑에서 이더리움을 전송을 한다면 이거의 약 10배 정도가 비용으로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커피값 5,000원을 이더리움으로 계산을 한다 치면 대략 한 17,000원 정도를 가스비로 내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카운트 업스트랙션, 그러니까 ERC4337은 사실 문제가 많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계속 지속하고 있었었는데, 니어는 이 문제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계정 추상화는 계정의 구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제 계정을 해결하면 다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지금 니어가 타겟팅하는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체인들이 단편화되어 있다라는 문제를 사실은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계정을 추상화하는 것처럼 체인을 추상화하겠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MPC 노드들을 이용해서 체인 시그니처라는 것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MPC EOA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EOA는 스마트 컨트랙트 계정이 아니라 일반 이더리움 계정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말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해서 추가적인 가스비 소모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MPC가 키를 서명하기 위한 그 체인 시그니처 단에서의 니어 가스비를 약간 소모하는 거, 요 정도로 실제로 이더리움 체인상에서는 계정 추상화로 인한 별도의 가스 비용 없이 이제 컨트랙트를 니어 단에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도 굉장히 또 재미있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폴리곤 메인넷에 있는 폴리곤 매틱으로 이더리움 메인넷에 있는 NFT를 오픈시에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메인넷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는 아예 단편화되어 있는 완전 별도의 세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멀티체인을 이용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체인 간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체인 시그니처라는 기술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요거를 실제로 이용을 해서 이제 이더리움에서 이제 코인을 전송해 보는 실습을 좀 이따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 니어 프로토콜은 사실 이거는 니어 재단이 말한 공식적인 워딩은 아니지만 이제 메인넷들을 이제 어그리게이션하는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다고 이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어 메인넷에 모든 체인들이 연결되어 있고 사용자들은 이제 니어 메인넷에 연결이 된 상태로 니어 지갑만을 가지고 니어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메인넷들을 접근할 수 있고 거기서 지갑을 생성하거나 그리고 서로 다른 지갑 메인넷 간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MPC 노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MPC 노드에서 사실은 서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보통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의 서명이라고 하면 어디서 진행이 되죠? 우리 지갑에서 진행이 되죠. 프라이빗 키가 존재하는 우리 지갑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멀티체인 상에서의 트랜잭션을 서명하는 것은 우리의 지갑에서 서명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니어 프로토콜에서 운영이 되는 MPC 노드에서 체인 시그니처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거기서 서명이 진행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사용자는 이제 또 자신의 이제 개인 키를 가지고 이 MPC 노드에 서명을 요청하는 식으로 트랜잭션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메인넷에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상 유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그러니까 니어 프로토콜 안에서의 이제 디라이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디라이베이션이라 되는데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 유추된 지갑 주소, 그 지갑 주소의 프라이빗 키를 유저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더리움 지갑 주소가 있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불편하고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MPC 노드 상에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비트코인엔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는데 이 비트코인을 1 이더리움을 받고 제가 1 비트코인을 팔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MPC 노드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1 비트코인을 이제 MPC 노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비트코인 지갑에 넣어 놓습니다. 그 지갑의 프라이빗 키는 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제가 가지고 있는 니어 프로토콜의 지갑을 통해서만 그 지갑의 서명을 MPC 노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MPC 노드를 운영하는 니어 체인에서 니어 체인의 이제 멀티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지갑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게 된다면 저는 그 이상 그 비트코인이 있는 지갑에 접근이 불가능해지고 그 소유권을 받은 사람은 그 비트코인 지갑에 대한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제가 넘겨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안에서 하나의 트랜잭션도 발생하지 않고 그 권한을 넘겨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멀티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는 여기를 조금 응용을 해서 특정 지갑에 내 지갑에 누군가가 1 이더리움을 넣는다라면 그 지갑에 1 이더리움을 넣은 사람의 니어 계정과 연결되어 있는 그 니어 계정에게 나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 접근 권한을 넘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림이 잘 짜여져 있는데요. 이제 셀러와 바이어를 어떻게 컨트랙트가 존재하지 않는 이제 비트코인 상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느냐라는 거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근데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랑 사실 겹치는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 해볼 건데요. 노트북이 있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좋고 이제 루디움에서 운영하는 이제 미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시거나 끝나고 나서 이제 뒤에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해도 되니까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너무 이제 고생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니어 계정 생성하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설명을 드리면 니어 계정을 먼저 생성하고 그 다음에 니어 CA라는 잘 만들어져 있는 이제 GitHub 레포지토리가 있습니다. 그걸 클론을 해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거기에 이 소스 코드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개발자분들은 이거 재밌어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서 멀티체인 기능을 이용해서 이더 어카운트를 이제 유출을 해보고 이후에 해당 어카운트에 이더리움을 전송한 뒤에 다시 다른 주소로 이더리움을 전송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폴리아 테스트넷 이더 지금 이제 또 실습을 하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GitHub 레포지토리는 이미 제가 클론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설치는 다 됐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았을 때 그 요구하는 노드 버전이 이제 20 버전을 쓰는 게 제일 적합해서 노드 버전을 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따라하실 때 비슷하게 겪을 수 있는 문제라서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번 소스 코드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그냥 굉장히 심플한 Node.js의 이제 코드입니다. 여기 example 폴더가 example 파일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니어 어카운트를 만들면 니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카운트 아이디가 존재하고 이 아이디가 이제 휴먼 리더블 하게끔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키를 여기다 입력을 해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이런 코드들은 좀 복잡하니까 사실 사용자가 알아야 되는 코드는 실제로 이제 개발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런 형태의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코드가 이제 핵심이 되는 코드인데 이제 니어와 이더리움의 어댑터를 세팅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바이러먼트를 불러온 다음에 이제 EVM 계정과 이제 니어 계정을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RPC URL과 스캐너 URL, 그 다음에 가스 스테이션은 GSN 프로토콜을 이용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디라이베이션 패스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더리움을 우리가 원래 계정을 만들기 위해선 프라이빗 키가 원래 필요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체인의 프라이빗 키는 MPC 노드에서 조각으로 관리가 되고 사용자는 프라이빗 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니어의 계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 디라이베이션 패스를 합쳐서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퍼블릭 키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만든 퍼블릭 키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 이 패스를 수정을 해주면 새로운 퍼블릭 키가 생성이 됩니다. 또 똑같은 패스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니어 계정을 쓴다면 이더리움 퍼블릭 키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퍼블릭 키를 이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체인 어댑터를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예시를 보면은 EVM에서 사인 앤 샌드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사인을 하고 샌드를 하게 되는데 이 사인하는 과정이 프라이빗 키가 여기에 이 로컬에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구동을 시켜보면 MPC 노드에 서명을 요청하고 서명된 트랜잭션을 받아서 이제 네트워크 RPC 노드로 다시 발행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실제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까먹었네요. 네, 니어 테스트넷을 구글에 검색하면 가장 위에 나오는 테스트넷 마이 니어 월렛 있습니다. 요거를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하면 굉장히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게 웹 지갑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리더블한 이미 테이큰이네요. 근데 제가 이제 니어 그 메인넷상에서 계정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바로 휴먼 리더블한 아이디를 발급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별도의 이제 과정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니모니키가 지금 11,000화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나쁜 짓 하실 분은 없으시죠? 네, 어차피 이거는 쓰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어카운트를 생성하는데 즉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키상을 이용한 구조가 아니라 이제 니어 체인상에서 실제로 이제 어카운트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는 부분.
그리고 그 테스트넷으로 이제 지갑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그 토큰을 좀 넣어줍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좌측 탭에서 어카운트 탭을 들어가면 익스포트 프라이빗 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어카운트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면 프라이빗 키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이거를 인바이러먼트에 입력을 하고 여기에는 제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실행을 해볼 건데요. 이더리움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겁니다. 자, 해당 코드는 특정 주소로 이더리움을 보내는 이 코드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이 주소로 데드비스 주소로 어마운트 0.00001에 해당하는 이더리움을 실제로 이제 보내는 걸 시도를 해볼 건데요. 당연히 저한테 지금 이더리움 없기 때문에 실패할 건데 실패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러를 한번 같이 보면은요. 일단 해당 에러는 가스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 정도의 이더가 필요한데 지금 해당 주소에 이 주소에 이더리움이 0밖에 없다라는 에러가 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제 가스 스테이션을 쳐서 이제 GSN을 통한 가스비 대리 지불을 시도를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보낼 만한 이더가 있었으면 아마 여기서 가스비 대리 지불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네. 근데 이제 에스티메이트 하는 과정, 이제 가스비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과정에서 이제 트랜지션을 프리러닝을 해야 되는데 프리러닝 하는 과정에서 자, 이더리움이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한 모습입니다. 자, 이더리움을 넣어 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더리움을 한번 세폴리아 이더리움을 전송을 해보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 원래 이런 데 오면 질문 잘 안 하죠? 저도 안 합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 저 어드레스는 그 니어에서 드라이브 돼가지고 지정된 주소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실현해드리려면 먼저 이더를 넣어놓고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드라이브된 주소를 먼저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의도적으로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되는 주소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드라이브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나무랩스다 테스트넷으로 하면은 나오는 주소랑 네. 제가 만약에 뭐 다른 이제 루디움다 그 테스트넷으로 했을 때 나온 주소랑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인풋 값이 똑같으면 드라이브되는 주소는 항상 동일한 결정적인 알고리즘인데 이 인풋 값에 사용되는 게 유저의 니어 아이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입력했던 그 드라이브 패스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가 바뀌거나 혹은 패스가 바뀌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퍼블릭 키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되고 나서 네. 나중에 또 네, 지금 아마 이더리움이 전송이 됐을 건데요. 제가 이제 딱 보낼 만큼의 이더 0.00001만큼만 지금 지갑에 보내놨습니다. 원래 이 상태에서 제가 0.00001 이더를 보내려고 하면 실패를 해야겠죠. 지금 보면은 리퀘스팅 시그니처 이게 이제 체인 시그니처에다가 MPC 노드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위에 이 트랜잭션이 unsigned된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이 사인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제 실수가 아닙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아마 제가 핫스팟을 쓰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껐다가 리트라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뭔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잘 안 되죠. 일이라는 게. 네,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캡처해 놓은 스크린샷으로 일단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의 성공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공 화면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제 요거는 이제 시그니처가 사인이 진행이 되는 그 상황이고요. 사인이 진행이 되게 되면 트랜잭션을 생성을 해서 네트워크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구조대로 이제 드라이브된 것과 이제 메시지 이용해서 MPC 노드에 요청을 해서 사인을 받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트랜잭션이 MPC 노드로 전달이 돼서 MPC 노드에서 다음과 같이 사인이 진행이 되고, 사인이 다 완료된 사인된 트랜잭션이 이제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전파가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우리가 지갑을 쓸 때랑은 상당히 이제 다르다는 점. 하지만 아까 전에 이제 코드를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런 종류의 코드는 기존에 EVM 개발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코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시 예제도 있는데요. 요거는 좀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오픈시가 복잡한 거지 이제 블록체인이랑 소통하는 부분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솔리디티 개발을 해봤던 분이라면 니어를 통한 솔리디티 개발도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ERC4337 같은 경우에는 추상화에서 어떤 문제가 존재하냐면, 실제로 이제 4337로 만들어진 계정을 치고 들어가 보면 어카운트가 아니라 컨트랙트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컨트랙트 코드가 존재를 하게 되죠. 실제로 사람들은 이거를 어카운트라고 생각을 하고 쓰지만 이거는 컨트랙트이고요. 문제는 요 가스비입니다. 가스비. 원래는 2만 1천 가스 정도 나와야 되는데요. 이 지금 보여드리는 7만 5천 가스비는 최소의 가스는 최소의 가스비고, 실제로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혹은 조금 더 복잡한 서면 검증 방식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20만 가스에서 30만 가스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니어의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트랜잭션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만 1천 가스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니어 체인 시그니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AA 어카운트 업스트랙션은 이제 솔리티 기반의 어카운트 업스트랙션이랑은 다르게 니어 체인 상에서 이제 업스트랙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업스트랙션에 대한 비용, 그 비용이 이더리움에서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이더리움의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업스트랙션이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사실은 니어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AA 지갑에 서명을 하는 퍼블릭 키를 변경해서 소유권을 다른 이에게 넘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카운트상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되어 있는 퍼블릭 키를 교체해야 되니까요. 데이터에 업데이트가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어카운트 업스트랙션은 실제로 니어체인상에서 타인에게 소유권을 전달하는 식으로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을 하나도 발생시키지 않고 이더리움의 계정, AA 계정을 타인에게 소유권을 완전히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니어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서비스들은 똑같이 이더리움 메인넷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더리움 메인넷만 사용하는 거랑 니어를 기반으로 멀티체인과 함께 이더리움을 사용할 때랑은 그 뎁을 구현하는 방식과 한계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거기에다가 비트코인을 붙이든 솔라나를 붙이든 할 때에 어떠한 추가적인 그 이해도 거의 없이 그런 작업들이 가능해진다는 게 니어의 특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어에서 말하는 추상화는요, 다 비단 어떤 유저들만을 위한 추상화는 아닙니다.
이제 첫 번째로 또 개발자들을 타겟팅하는 추상화이기 때문에 개발자의 경험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덱을 만드는 제품팀의 경험도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 사실 저도 개발자로서 제품을 만들 때 디자이너와 기획자와 이제 함께 일할 때 개발자인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이 드는데요. 실제로 많이 겪고 있고 오늘도 겪은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보편화가 되고 이제 사람들 자료가 좀 많아지게 되면 사실 지금도 충분한 자료가 있지만 정말 많은 사용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품팀에게 있어서도 제품을 만드는 코스트를 극단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좀 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업스트랙션이지만 EOA 지갑이다. 요게 아마 관련해서 개발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엄청나게 획기적인 개념이라는 거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이게 이게 원래 같이 해보는 거를 제가 기준으로 시간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한 지금 정해진 시간에 한 8분 좀 넘게 남았는데 질문 있으면은 다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편하게 해주세요. 이럴 때 하죠. 네. 감사합니다.